안녕하세요. 금배씨의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그 배열과 포인터라는 지난 주제에서 배열을 포인터로 가리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이미 했고요. 오늘은 그 과정의 그 내용에 대한 좀 심화된 내용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1차원 배열은 포인트로 가리킬 때 이제 같은 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죠? 1차 포인터를 이렇게 보통 사용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선언하고 여기에다가 이 배열의 각 항목을 가리키고 싶으면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 별의 가장 시작 주소는 데이터 0번이니까 그죠? 여기에 주소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 데이터 별의 시작 주소를 P가 받아서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별을 순차적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이렇게는 안 적고요. 이제 우리가 그 표기법 혼용 그 설명하면서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죠. 배열의 이름은 해당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는 말, 그죠? 요거 이제 정리하는 법은 제가 이미 이전 강좌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데이터 배열을 접근하는 것과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이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과 이 포인터 P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출력하도록 해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배열을 이렇게 쓰나 그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0, 1, 2, 3, 4, 5 이렇게 쓰나 아니면 포인터 P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쓰나 결국은 같은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얘가 여기 출력하고 얘가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결국은 이렇게 쓰면 동일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빌드에서 실행해 보면 그죠? 동일한 값이 쭉 출력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좀 다르게 출력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쓰셔도 되죠.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 P 플러스 I를 배열 표기법 이용해서 저렇게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써도 동일합니다. 그죠? 포인트 혼용되니까 이렇게 써도 동일하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포인트다운 표현을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죠? 이렇게 쓰셔도 동일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P++ 이렇게 해도 값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써가지고 그죠? 값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1차원 배열을 가리킬 때는 1차 포인트를 선언해가지고 1차원 배열을 가리킬 때는 1차 포인트를 선언해서 해당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배열과 포인트 할 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은 2차 포인트를 그럼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가 밑에 준비해 놨는데, 자, 요게 이제 2차 포인터죠. 그죠? 2차 배열, 2차원 배열, 그죠? 결국은 이 데이터 변수와 템포 변수는 결국 같은 메모리 구조입니다. 결국 그죠? 요 형태로 그대로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나 같은 메모리 구조인데, 결국은 차원이라는 것은 개발자가 논리적으로 그 데이터를 다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때 제가 2차원 배열 설명하면서 그 차원 변환 공식 설명드렸죠. 그 차원 변환 공식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데, 요거 쓰고 차원 변환 공식으로 얼마든지 2차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런 차원 변환 공식이 좀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요렇게 2차원 배열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그룹핑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1차 그룹하고 그죠? 여기 그룹 이렇게 나눠서 동일한 6개의 데이터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표현 자체가 이제 2차원 배열인 거죠. 이런 배열을 가리킬 때 어떤 포인트를 써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죠. 아직 제대로 포인트의 이해가 낮으면 그냥 메모리 구조가 데이터나 템포나 동일하니까 그냥 막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포인트 P 그냥 동일하니까 이 포인트 P 똑같은 캐릭터 포인터를 그대로 쓰고요, 여기다 는 템프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거 한번 빌드하면 경고가 뜨긴 할 거거든요. 이렇게 타입이 다르다고.
그럼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그냥 무시하고 쓸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떻게 됐든 이게 물리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캐릭터 포인트로 어드레싱 해 나가면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P를 이용해서 이 6개 다 접근하고 싶을 때 그냥 그냥 막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차원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내가 차원을 써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차원을 무시하고 그냥 다시 1차로 바꿔서 생각하겠다는 뜻이 요겁니다. 그럼 이걸 사실 이게 2차 표현을 쓰려면 어떻게 쓰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쓰고 싶으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변수를 2개 쓴다고 쳐서 뭐 원래 YX로 제가 설명했는데 그것도 좀 그룹, 그죠? 그룹으로 변수 쓰고 멤버라고 이렇게 변수를 쓸게요. 제가 이렇게 변수를 이제 쓰겠습니다. 하고 그룹은 0부터, 그죠? 아이고, 2개죠 그룹이, 그죠? 예, 이렇게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멤버도 있어야 되니까 멤버는, 아이고, 타이핑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그룹이 있고 그 안에 3개의 멤버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사실 프린트F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프린트F에서, 그죠? %d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템프의 그룹의, 그죠? 멤버, 이게 맞겠죠. 원래 이제 2차 표현을 원칙적으로 지킨다고 치면 2차원 배열을 배열의 형식을 원칙적으로 지킨다면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2번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룹이 2개니까 각 그룹에 멤버 3개씩 출력하려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원래 2차원 배열의 기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리적으로는 순차로 이게 다 나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아니 나 차원 무시하고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거를 템프 배열을 그냥 싹 무시하고 이렇게 쓰셔도 어차피 동일한 결과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찍거나,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계행을 하나 집어넣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P도 지금 이렇게 템프 주스 무시하고 받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1, 2, 3, 4, 5, 6, 그죠? 1, 1, 2, 3, 4, 4, 4, 5, 6 잘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렇게 사용하는 표현, 즉 2차원 배열을 1차 포인트로 받아서 차원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결국 배열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프가 가지고 있는 차원 개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는 필 있는 그대로 쓰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1차로 쓰고 싶어 해서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런 구조가 무너지고, 그죠? 이 구조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걸 지키고 싶어, 이렇게 지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개발자가 이걸 지키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차원이 무너졌는데 그럼 못 지키느냐? 지킬 수 있죠. 우리가 그 2차원 배열 제가 설명할 때 차원 배열 공식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가 가져가서 이렇게 다시 바꾸고 여기다 하나 적어 볼게요. P를 이용해서 적어 보면 여기다가 차원 변환 공식 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룹에다가, 그죠? 그룹 곱하기 멤버의 개수죠. 그럼 멤버 개수가 지금 3개니까, 그죠? 3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 더하기 멤버, 현재 멤버 인덱스죠. 멤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더하기가 빠졌네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동일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1차 포인터를 쓰더라도 그룹과 그룹 카운트와, 그죠? 그룹 인덱스와 멤버 인덱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차라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차원 변환 공식을 쓰면 얼마든지 1차 포인터로도 얼마든지 2차 표현이 가능하죠. 즉 여기 안에서 똑같이 돌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자가 1차 포인터를 쓴다고 해서 2차원 배열을 못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1차 포인터를 썼을 때 이것처럼 무시하고 그냥 1차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2차 표현을 존중해서 2차원 형태로 어떤 것을 출력하고 싶으면 우리 차원 변환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거 이용하면 얼마든지 동일한 표현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차원 변환 공식을 저번에도 했지만 너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데 그죠? 간단한데 이거 그냥 바로 보시고 차원 변환 공식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앞에 강좌 2차원 배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난 몰라. 아니면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해 안 가. 나는 이게 잘 안 맞아 나하고. 나는 이거 잘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나는 그냥 이게 그래서 편해. 나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편하게 쓰고 싶어. 이게 아니죠. 나 이게 편해. 이렇게 쓰고 싶어. 이렇게 쓰고 싶은데 왜 포인터는 이거 제공 안 해? 나 이거 쓰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터가 요런 차원 변환 공식을 쓰지 않고 요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법이 있는데 그게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포인터 중에 어떤 포인터가 있냐면요. 요런 포인터가 또 있습니다. 캐릭터 포인터인데 이 캐릭터 포인터가 이렇게 갈로가 붙어 있고요. 변수명을 제가 p_array라고 줄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3 이렇게 쓰는 포인터가 또 있습니다. 이 포인터는 보니까 뭐 갑자기 막 갈로 들어가고 이러면 또 사람들 막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여기 갈로를 왜 썼냐면요. 이 뒤에 오는 이 배열 기호 때문에 연산자 우선순위 밀려서 이 포인트 표현 자체가 대갈로에 밀리니까 그 연산자 우선순위 올려주려고 갈로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즉 요게 이제 보시면 요게 그냥 포인터 표현인 거고요. 지금 포인터를 하나 선언한다는 거죠. 포인터를 하나 쓰는데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캐릭터 3개짜리. 그러니까 어떤 포인터가 있는데 이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는데 그게 3바이트짜리라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이 포인터 P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1바이트 변수였던 거고요. 캐릭터 포인터니까. 그죠? 캐릭터 포인터니까 1바이트란 뜻이고요. 지금 p_array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거 p_array네. 그죠? p_arra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3바이트 크기라는 거예요. 3바이트 크기. 그 차이인 거죠. 얘는 1바이트인 거고 이 포인터는 3바이트. 근데 이제 뒤에 배열 기호가 와서 우리가 3바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열 갖고 3바이트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3바이트 표현이니까. 그죠? 캐릭터가 3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갈로가 왔고 이 대갈로 때문에 포인터 기호가 연산자 우선순위 밀리니까 갈로 써서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별거 없죠. 그냥 포인터를 하나 선언했는데 이 포인터가 캐릭터 3짜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쓰시면 이 포인터는 캐릭터 3개 덩어리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형태, 즉 이게 3개 항목을 가진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자료형도 템프 자료형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템프 0에 0 하면 그 자료형이 어떻게 될까요? 템프 0에 0. 그러면 템프가 사실 템프 0에 0? 제가 다 적어 놓고 쓸게요. 템프 0에 0과 그 다음에 템프 0, 그 다음에 템프 요 3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료형을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이렇게 3개를 하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템프라는 배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2개, 아이고 너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네요. 크게가 아니라 그죠? 3개의 항목을 가지는 메모리 그룹이 2개 있다. 이게 지금 템프인 거잖아요. 템프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룹이 2개고 항목이 3개니까 그죠? 그럼 요거 하나가 뭐겠어요? 여기가 템프 얘가 0이고요. 그죠? 요것도 요게 temp 1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자료형 한번 볼까요? 템프 0에 0 하면 어디겠습니까? 요거죠. 제일 처음에 있는 애. 그러면 템프 0에 0은 캐릭터 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한 개 항목, 1바이트 항목. 그죠? 1바이트 하나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자료형이 뭘까요? 이 자료형은 캐릭터, 그죠?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냥 캐릭터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바이트 변수, 그냥 캐릭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템프 0은 어떻게 될까요? 템프 0이라고만 적으면 요거 하나를 말하는 거죠. 템프 0이 요거 하나죠. 그죠? 요거 한 덩어리를 템프 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템프 0은 자령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 세 바이트를 의미해야 되는 거니까 요게 캐릭터 3이 되는 겁니다. 자료형은. 요게 캐릭터 3이에요. 요거 하나가. 그죠? 그러면 템프는 자료형이 어떻게 될까요? 템프는 요거 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템프는 당연히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자료형은 이름 뺀 나머지죠. 그러면 템프는 캐릭터의 그죠? 2의 3이 자기 자료형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덩어리를 가리키는 포인터의 자료형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요거 한 덩어리를 가리키는. 이게 지금 자료형이 캐릭터 포인터, 캐릭터 3이니까, 그죠? 캐릭터 배열 3이니까 요 한 덩어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요걸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요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캐릭터 3을, 그죠? 캐릭터 3을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포인트 연산자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연산자 밀리니까 갈로가 들어가서 캐릭터에, 그죠? 갈로 쓰고 3 요렇게 쓰는 게 요런 항목 한 개, 그죠? 배열 3개짜리 항목을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이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언이 된 거예요. 따라서 템프라고만 적으면 자령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 자령이 결국은 얘랑 동급입니다. 지금 얘랑 동급. 얘랑 동급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적어 놓을게요. 요거 자령은 캐릭터이고요. 그죠? 다시 정리해 놓을게요. 요거는 자령이 캐릭터 3이고요. 그죠? 얘 자령은 캐릭터 2의 3입니다. 그죠? 2의 3이에요. 그러면 아까 두 개의 블락이 있었는데 이 블락 얘는 지금 포인터 자체가 어떤 거예요? 요거 한 덩어리를 가리키는 놈이에요.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그럼 얘는 주소를 어떻게 적어줘야 되겠어요? 주소 적을 때 앰퍼센드 한 덩어리. 그러면 템프 제로가 맞죠. 템프가 아닙니다. 요렇게 쓰는 게 맞죠. 요렇게 쓰는 거. 그쵸? 요렇게 쓰면 그러니까 템프 0의 0이 아닌 거죠. 이렇게 0의 0 적어버리면 이건 캐릭터에 대한 주소가 캐릭터 포인터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요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포인터 자체가 3바이트짜리 한 개의 그룹을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템프 0과 템프 1 두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게 템프 0이니까 그 템프 0의 주소를 쓰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포인터 정리할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그죠? 이거 똑같죠. 이렇게 차원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하고 포인터 템프 플러스 0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냥 정리하면 이게 템프가 되겠죠. 이렇게 얘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템프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p 어레이라는 이 포인터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인 거죠. 캐릭터 3짜리 3개짜리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쓰는 게 아까 이렇게 쓰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다시 가져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다 적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p 어레이를 사용하면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p 어레이 쓰고 이렇게 배열 표기 써서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좀 어려운 게 이렇게 되면 요 연산자가 이 대갈로 그죠? 항목 지정 연산자보다 연산자 우선수리가 낮아서 엉망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산자 바로 잡아주려고 자기 먼저 그룹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연산자를 높여주기 전에 높여주기 위해서 요 갈로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로 들어가는 거랑 같은 이유인 거죠. 이렇게 갈로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실 쓰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와 이거 무슨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와 이게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사실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책에 잘 소개를 안 해요. 그럼 책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책 쓰시는 분들 그렇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피해버려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법이 나오면 상당히들 어려워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지. 이거 몇 번 써보시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동일하게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너무 회피하시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표현은 그냥 잘 보이는데 적어 놓으세요.
적어서 붙여 놓으시면 돼요. 자꾸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편해져요. 그래서 요런 표현도 써보면 편해지는데, 와 그래도 너무 불편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꼭 저렇게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표기법 혼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요? 요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요거 그냥 배열 표기법, 연산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싶으시면 같은 대괄호를 표기해서 표기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쓰면 똑같습니다. 마치 2차원 배열하고 표기가 똑같아지죠.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연산자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요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괄호를 쓴 건데, 이 포인트 표현을 배열 표기로 바꿀 수 있잖아요. 배열 표기를 바꾼 게 바로 요 표기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대괄호도 얘도 대괄호 쓰는 표현이니까 이 대괄호하고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고 처리 위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따로 괄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 표기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기법 혼용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포인터를 배열로 쓰는 이유는 바로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괄호 들어가는 것을 더 줄여줘서, 그 괄호가 줄어들면서 표기 자체가 심플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해도가, 어떤 수식을 이해하기가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표기법 혼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는 것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내가 배열 포인트를 써서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그저 써서 수식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2차 배열을 원칙적으로, 그죠? 2차원 배열을 원칙적으로 가리키고 싶으면 그냥 1차 포인터를 쓰는 게 아니라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요 형식을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썼을 때는 아직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약간 어렵더라도 요 표현도 여러 번 적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면 100%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약식 표기로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이니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와 그럼 이거 이렇게 꼭 써야 되나요? 아 이거 그냥 이거 안 쓰고 그냥 나는 그냥 이런 우리 앞에 배웠던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쓰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굳이 이 배열을 포인터로 가리킬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나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굳이 안 가르쳐도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표현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변수 선언했잖아요. 이 변수를 다른 함수로 넘길 때,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void print show value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인자로 줘서 넘기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이 템프 변수를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함수가 2차원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야.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넘겨서 쓰고 싶은 거지. 저 함수에다가 show value에다가 이 변수 2차원 배열을 쓰는 걸 넘기고 싶어. 그러면 이제 피어너 막 공부하신 분들은 엄청 힘들어하죠. 이거 어떻게 넘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름만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템프 배열의 시작 주소가 넘어간 거예요. 템프 배열의 시작 주소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막 고민하죠. 주소가 넘어갔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사람들 모르니까 아유 몰라, 그냥 나는 이렇게 받을 거야 하고 받아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에러 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몰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캐스팅 걸어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까처럼 차원 무시하는 이 표현 이용해서 그냥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써서 그거 돼요. 근데 나는 2차로 표현을 해야 돼. 2차로 출력하고 싶어. 2차 표현을 써서 출력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한 표현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넘어왔을 때 정확한 표현을 쓰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지금 3개짜리 넘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뒤에는, 앞에는 무시해도 되지만 이 뒤에 3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결국은 이 배열을 가리키는, 그죠? 크기, 결국은 그죠? 우리 차원 변환 공식 쓸 때 이 3 쓰이잖아요. 이 3 쓰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생략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이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써줘서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형식,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형식을 이렇게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피하려고 하시는데 피할 수 없어요. 요 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아까처럼 여기서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와, 또 C 언어 초보자들이 막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C 언어가 요 표현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요 표기를 어떻게 쓰게 허용해 주냐면 요걸 허용해 줍니다. 아까 그렇게 쓰는 게 힘들어 할까봐. 요 표현이 결국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저걸 보고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2차원 배열 아닙니다. 약식 표현이에요. 요렇게 써야 되는 표현이 원칙인데,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언어 문법을 만들 때 이걸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사람들도 배열 표현은 또 되게 쉬워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또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요렇게 제공해서 마치 배열인 것처럼, 심지어 이렇게 써도 에러가 안 납니다. 그냥 무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숫자 적은 안 적은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겁니다. 그죠? 숨긴 거죠. 그래서 요렇게 약식으로 쓸 수 있고요. 요렇게 쓰면 쓸 때도 똑같죠. 여기서 당연히 쓸 때 어떤 표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썼던 표현 중에 하나 가져오면, 예, 저렇게 받아서 이거 똑같죠. 아이고, 변수가 없네요. 이렇게 가져가서, 예, 이렇게 써가지고요. 요거 똑같이, 이거 p 어레이라고 변수명을 살짝 바꾸면 쓰는 게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귀찮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 하나 빼면 되죠. 이렇게.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넘어온 것을 자기가 p 어레이 갖고 이렇게 그룹의 멤버처럼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 완벽하게 배열처럼 보이잖아요. 심지어 쓸 때 이 변수도 이렇게 안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버리죠, 사람들이. 마치 배열인 것처럼.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죠. 근데 사실은 얘는 배열은 아니고요. 포인터가 맞습니다. 포인터이고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그죠? 여기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거니까 밑으로 보낼게요. 아까 위치 때문에 그래서 적어 놓은 거고. 그쵸. 결국은 이 표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결국 써야 되는 표현이고, 약식 표현으로 조금 숨기긴 하지만 결국은 저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반복 정말 많이 하셔서 계속 써보셔서, 그죠? 그리고 계속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보셔서 꼭 정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